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위한 뱃머리 들기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0m 들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일단 4m가량 들어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세월호는 침몰 2년 2개월 만에 다음 달 중순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안개가 낀 전남 진도 앞바다에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의 바지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월호의 뱃머리를 5도, 그러니까 10m 들어 올리기 위해 크레인줄을 바닷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인양의 첫 단계로 크레인으로 세월호 뱃머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작업을 거쳐 받침용 리프팅 빔 18개가 설치됩니다. 뱃머리에 이어 배 뒷부분을 다시 들어 올려 리프팅 빔 8개를 넣는 후속 공정이 이뤄집니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끝나면 이달 말쯤 와이어 60개를 크레인과 연결하고 배를 손쉽게 들어올리기 위한 부력 장치가 장착됩니다. 여기까지가 세월호를 누운 채 그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사전 작업입니다. 배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와 물품의 유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선체가 이제 수직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화물이나 또 여객실 부분에 있는 다양한 자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흐트러지고 또 유실의 우려가 있어서 기상 상황이 좋고 작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다음 달 말쯤 세월호 인양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세월호가 옮겨질 곳은 침몰 지점과 100km 떨어진 목포 신항. 충분한 수심과 넓은 면적, 세월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지력 등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선체의 세척과 방역을 마친 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788일 만에 본격 시작된 인양 작업,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김평정 기자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뱃머리 들어올리는 작업, 이게 어떤 작업입니까? 그 뱃머리를 들어서 인양을 하기 위한 그 철제 빔을 넣어야 됩니다. 그 철제 빔을 넣기 위해서 이제 뱃머리를 5도 약 그 해저면에서 10m 정도 드는 작업인데 예. 이 작업이 가장 그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왜 난이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물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뱃머리를 들어서 빔을 넣어야 되는데 예. 그 배 현측과 똑 맞도록 예.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약 그 선수 쪽에 18개, 예. 그 다음에 선미에 8개에서 26개를 넣어야 되는데 간격이 4 내지 5m 됩니다. 요걸 그 해저면을 편편하게 고른 다음에 그 배를 빔을 빔을 쭉 넣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빔을 밀어 넣는 거군요. 네, 넣는데 이게 잘 들어가면은 한 번에 넣을 수 있지만 안 맞으면 계속적인 반복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선체를 지금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돌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배를 일단 현재는 4m 가량은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쭉 들어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왜냐하면 배가 뻘에 지금 묻혀 있지 않습니까? 예. 묻혔기 때문에 흡착력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이 힘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리프팅 백들이 있는데 예. 요게 갑자기 들면 팽창을 해가지고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들어가지고 11m까지 들어 올릴 겁니다. 예, 지금 들어 올려서 빔을 넣습니다. 지금 선수에도 넣고 선미에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럼 어떤 작업이 진행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선미를 집어 넣으면은 리프팅 빔과 똑같은 그 구조를 만들어서 세월호 우연 현측에 올려놓습니다. 예. 즉 세월호가 지금 이렇게 좌연으로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예. 누워 있으면은 선수를 들고 선미를 들어서 빔을 다 넣으면은 마찬가지 세월호 위에 똑같이 빔과 똑같은 크기의 구조물을 놓고 와이어를 연결을 합니다.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걸 들어 올리는 13,000톤 크레인으로 이제 드는데 요 작업이 가장 핵심 작업입니다. 자, 그렇군요.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프팅 빔과 그리고 해상 크레인을 연결하는 건데요.
설치를 끝낸 뒤 와이어로 저게 해상 크레인이 12,000톤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3,200톤 정도 됩니다. 13,200톤급.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전 장치가 들어가고 이제 띄우려면 뭔가 부력이 필요할 텐데 네. 그것도 여기다가 넣는 겁니까? 네, 그 지금 세월호가 8,3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세월호 내부와 밖에 한 5,000톤 정도의 부력을 가진 다음에 세월호를 3,300톤 정도까지 가볍게 만든 다음에 예. 이제 이 배를 해저에서 띄워서 예. 낮은 수심과 조류가 약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예. 플로팅 도크에 집어넣어서 플로팅 도크를 띄우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제 모형을 갖고 오셨는데요. 그 지금 세월호 모형과 그다음에 플로팅 도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팅 도크와 세월호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세월호를 크레인으로 들은 다음에 예. 크레인을 옮겨서 네, 세월호를 플로팅 도크에 집어넣은 다음 플로팅 도크를 수면 위로 띄우는 도크를 올리는 거. 도크를 올리는 배를 겁니다. 올리는 것 자체가 네, 아니라. 예. 배는 도크 안에 넣은 다음에 플로팅 도크에서 물을 빼면은 서서히 수면상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요 올라온 상태에서 예인선이 예인을 해서 목포 신항에 갔다가 부두하고 요 플로팅 도크하고 높이를 똑같이 해서 예. 레일로 밀어서 신항에 육지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다 밑에 있는 세월호를 플로팅 도크에다가 얹힌 뒤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서 이동을 하는군요.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에 목포에 도착을 하면 저렇게 옆으로 밀어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밀어서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8월 9일 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혁신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새 지도부 전당대회 당대표를 새로 뽑기로 했고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일찍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8월 9일로 약 2달 뒤로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의 중량이 한 8,000톤이 넘지 않습니까? 예, 8,3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거운 세월호를 이 플로팅 독이 힘을 받칠 수 있을까? 혹시 뭐 불상사는 없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안에 부력제를 5,000톤 정도 집어넣는데 예. 요걸 들을 때 굉장히 그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갑자기 들면은 이 팽창을 해버립니다. 안에 공기가. 왜냐하면 지금 수심 44m면은 5대기압의 공기가 들어있는데 20m까지 아마 띄울 겁니다. 예. 20m 정도를 띄우면은 요게 3배 정도 공기가 팽창이 됩니다. 공기가 팽창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벼워질 수도 있고. 압을 받기 때문에 예. 이 압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서히 올려서 플로팅 도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로 배가 지금 현재 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예. 그걸 왜 세우질 않고 그냥 뉘은 상태로 이 플로팅 도크에 올리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 배가 누워 있는데 통상적으로 배를 인양할 때는 업라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배를 바로 세웁니다. 예. 이번에 그게 더 쉽죠. 네, 세우기. 이번에 안 세우는 이유는 배 안에 실종자와 그 유품이 예. 돌리는 순간에 이 물을 빠져나갈까 만나거나 싶어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 방지. 유출 방지해서 그대로 들어서 육지로 올려놓는데 예. 이제 이 방법이 가장 쉬운데 육지에서 요 실종자 탐색하고 유품을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유품 탐색과 실종자 탐색을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해수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바다 위에서 들어올려서 목포항으로 이제 옮긴 뒤에도 계속 수색 작업은 안에 이제 펼쳐야 되는데 그 작업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상태 그대로 꺼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육지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현측이
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현 측은 지금 배 안에 불법 개조도 하고 또 이 아주 그 철판이 낮아가지고 2년 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노후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부식이 돼 있거나. 네, 예. 사람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지로 빼낸다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절단을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실종자 수습과 유품 요 꺼내는 작업도 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월호가 발생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진교중 대장님께서도 저희 YTN과 함께 그 세월호 현장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가족들이 무엇보다 지금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인양 작업이 그동안 늦어졌는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상이 겨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상하이 살베이지에서 인양하면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선 외에 설치한 그 리프팅 백이 잘못돼 가지고 예. 2주 정도 좀 지연이 됐고요. 예. 2주 정도 지연된다는 것은 물이 소조기가 한 달에 2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6월 그 28일에 소조기가 한 번 있고요. 예. 7월 12일, 7월 27일에 한 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월 12일에 선수를 들지 않습니까? 예. 이제 6월 28일경에 아마 그 선미를 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7월 12일경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예. 잘 된다면은 7월 12일 날 들고 한 타임 놓치면은 7월 27일쯤 들게 되는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지연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좀 늦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작업이 좀 신속히 좀 진행이 돼서 무엇보다 제대로 좀 진행이 돼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자리 함께했고요.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